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해외 선물 매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인 추세 매매와 역추세 매매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해외 선물을 시작하면 누구나 한 번쯤은 추세를 따라가야 하나, 반등 자리를 노려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이 두 가지 매매 방식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입하다 보니 손실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026년 현재 시장은 미국 금리 방향, AI 반도체 산업 성장, 글로벌 경기 흐름 같은 변수로 인해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라 매매 스타일 선택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AI 관련 반도체 업황 기대감과 기술주 중심 흐름이 이어지면서 나스닥 선물 변동성도 상당히 커진 상태입니다. 우선 추세 매매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추세 매매는 말 그대로 현재 시장이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가는 방식입니다. 시장이 상승 추세라면 매수를 중심으로 보고 하락 추세라면 매도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많은 트레이더들이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추세 매매입니다. 예를 들어 나스닥 선물이 계속 고점을 높이고 저점도 높이는 흐름이 나온다면 상승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눌림목이 나올 때 매수 진입을 노리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 매매 전략입니다. 반대로 계속 고점과 저점이 낮아진다면 하락 추세로 판단하고 반등 이후 매도 진입을 생각하게 됩니다. 추세 매매의 가장 큰 장점은 시장 방향과 같은 편에 선다는 것입니다. 시장이 강하게 움직일 때는 생각보다 추세가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향만 잘 타면 수익을 크게 가져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해외 선물 시장은 거래량이 몰리는 미국장 시간에 강한 추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추세 매매를 선호하는 트레이더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2026년 시장에서도 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이 기술주 흐름에 영향을 주면서 나스닥 관련 종목 변동성이 커지는 경우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 강한 재료가 형성되면 추세가 예상보다 길게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추세 매매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늦게 들어가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미 많이 오른 자리에서 따라 들어갔다가 갑자기 조정이 나오면 손절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초보자들은 긴 양봉이나 급등 캔들을 보고 뒤늦게 진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자리에서는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추세 매매에서는 단순히 방향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눌림목이나 지지 구간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동 평균선이나 지지 저항을 기준으로 추세가 유지되는지를 같이 봐야 안정적인 진입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역추세 매매는 현재 시장 방향과 반대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급등이 나왔을 때 하락을 예상하고 매도하거나 급락이 나왔을 때 반등을 예상하고 매수하는 것입니다. 흔히 고점 잡기, 바닥 잡기라고 표현하는 매매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나스닥 선물이 단기간에 너무 급등해서 과열된 모습이 나온다면 이제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판단하고 매도 진입을 하는 것입니다. 또는 골드가 급락하면서 특정 지지 구간까지 내려왔을 때 여기서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를 예상하면서 매수 진입을 하는 방식입니다. 역추세 매매의 장점은 진입 가격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잘만 맞추면 짧은 시간 안에 큰 반등이나 급락을 먹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박스권 시장에서는 추세 매매보다 역추세 매매가 더 잘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장이 일정 범위 안에서 반복적으로 움직일 때는 위에서는 매도하고 아래에서는 매수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역추세 매매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입니다.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무너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시장이 강한 추세를 타고 있는데 계속 반대로 진입하다 보면 손실이 계속 누적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선물은 레버리지가 큰 시장이기 때문에 추세가 강하게 터질 경우 순식간에 손실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한 상승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지겠지라는 생각으로 계속 매도만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처럼 AI 관련 기대감이나 글로벌 자금 흐름이 특정 섹터에 집중될 때는 과열처럼 보여도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초보자일수록 추세 매매를 먼저 익히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장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진입하는 것이 심리적으로도 훨씬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추세 매매도 손절은 필요하지만 적어도 시장 흐름과 반대로 싸우는 부담은 줄어듭니다. 반면 역추세 매매는 경험이 쌓인 이후에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트 흐름과 거래량, 지지저항, 경제지표, 발표 타이밍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미국 경제지표 발표 직후처럼 변동성이 강한 구간에서는 역추세 진입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시장 상황에 따라 유리한 전략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시장이 강한 방향성을 가질 때는 추세 매매가 유리한 경우가 많고 박스권이나 횡보장이 길어질 때는 역추세 접근이 더 잘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조건 하나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보자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부분은 어떤 방식이든 손절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추세 매매든 역추세 매매든 손절 없이 버티는 순간 계좌가 무너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해외 선물 시장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대응 기준이 없으면 감정 매매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추세를 따라가는 매매가 잘 맞고 어떤 사람은 짧은 반등을 노리는 역추세가 더 잘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면 시장 흐름을 읽는 연습부터 하면서 추세 매매를 중심으로 경험을 쌓는 것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시장과 싸우기보다 시장 흐름에 올라타는 연습을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